리서치입니다. 오늘 일이 이때 그거 안 하세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제가 TFT 맡고 있으니까 네. 뭐 또 이제 뭐 하도 뭐 주말에랑 그 일일 때에 대한 거부감을 좀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귀엽지 않나? 응?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싫다. 일이가 왜요? 뭐 늑대 뭐 일이 이런 거 싫다. 좋은데? 그래.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막 방금 전까지 뛰어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뛰어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길래? 저기 콜레드에서 밥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라서 그러나 힘드네. 아침 회의에 뭐에 계속 이러니까. 네. 그래서 뭐 말 나오신 김에 뭐 일이 때냐, 일이 오너냐, 일이 오너는 어때? 오너. 일이 때가 차라리. 일때나. 근데 뭐 투표해가지고 다 결정된 건. 근데 투표 결과가 그 극명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아 그랬어요? 둘이 한 8%가 차이였기 때문에. 큰 차이 아니니까 8%면? 근데 뭐 40 몇 프로 대 30 몇 프로였으니까 이거 갖다가 재투표를 해보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오늘 결정할 건 아니고. 네. 하여튼 그건 거고 오늘 또 그것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전략팀과도 회의했었지만. 네. 정말 여기서 이제 공매도 재개되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게 움직이면 지수가 위가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 저번 주에도 예고했지만 공매도 재개의 이슈 방향성. 네. 이게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오늘 얘기해 볼까요? 네. 시작하죠. 네, 시작하시죠. 이거 자료 뜨나요? 네. 자료가 안 떴네요. 나온다. 네, 오늘 자료 말씀드리면은요, 공매도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3일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포인트 3가지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 그 다음에 현선물 거래 시장 관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들의 대주 제도 개선에 관한 관점, 이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요약 그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과거 1, 2차 공매도 중지 시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달 정도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이 그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과 관련된 이유 때문인데요. 자료 4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4번 보시면은 이게 공매도 금지가 된 게 이번이 3번째잖아요. 1차 같은 경우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였고요. 2차 같은 경우는 2011년 그 유럽 재정위기 때였죠. 3차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공매도 정지가 이제 끝나고 다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땠느냐라고 정리한 게 이 4페이지에 있는 그림 4번입니다. 중간에 있는 차트인데 저는 이번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차트 2개 뽑으라고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차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은 과거 2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 첫 번째, 한 달 수익률로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안 좋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3개월, 6개월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6개월, 1개월 전부 다 코스피보다 성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가 이제 재개되면은 오히려 한국 주식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니 공매도가 되는데 왜 주식을 사냐라고 하면은 이게 해칭 수단이 늘어나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유동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었다. 이게 1차와 2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차트, 이 외국인들 흐름을 보시면은요, 5페이지에 있는 그림 7번이랑 8번 같은 경우가 이 외국인들이 이 그 공매도를 전후해가지고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1차 공매도 때, 그러니까 2009년에 공매도 금지 끝났을 때 보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렇게 종료되기 한 2달 전부터 외국인이 샀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조치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외국인이 샀었던 흐름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하면 그림 9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거래량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 거래 대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난 그 2011년처럼 이 공매도 조치가 종료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살 거냐? 아직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게 2번밖에 없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1차와 2차의 공통점은 이 시차를 두고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한 달 수익률은 안 좋았는데 이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3개월부터는 시장이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 보셔야 되는 내용이 6페이지에 있는 그림 중간에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2020년 3월 이후에 공매도가 금지되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잖아요. 어떤 국가의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느냐라고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 2020년 3월 이후에 올해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한 금액이 14조 원 정도거든요. 여기 숫자 써있는 게 13.9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미국계 자금 나간 게 12조 원이에요. 전체 외국인은 14조를 팔았는데 미국계 자금이 판 게 12조라는 거죠.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적별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역시 가장 큰 거는 미국계 자금입니다. 미국계 자금이 많이 팔았지만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미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가장 높고요. 결국에는 이 나갔던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거냐? 이게 외국인 투자자 방향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7페이지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제 차트에서 중요한 차트 2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이 공매도 종료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흐름이라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차트는 이 그림 13번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아까 미국계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와 2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국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종료됐을 때 1차, 2차 다 보면은 이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차랑 2차랑 비교하면은 1차 때는 이 미국계 자금이 한 5.9조 원 정도 팔았고 2차 때는 1.1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이 공매도 금지 기간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8개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외국계 자금, 미국계 자금이 6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거고요. 2차 때는 3개월 정도가 공매도 금지였기 때문에 한 1.1조 원 정도 매도를 한 거죠. 지금 3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계 자금이 한 12조 원 정도 사상 최대로, 3번 중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던 거고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해칭 수단이 생기기 때문에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이 미국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외국계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요, 한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본다면은 이 미국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본이 너무 적잖아요. 표본이 사례는 적죠. 외국인 샀던 사례는 한 맞습니다. 번 아닌가요? 네? 저번에 요 직전에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2차 공매도 네. 금지 기간 때요? 이때도 샀습니다. 네.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샀는데 그때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3개월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 금액 자체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사기는 샀는데 2009년 이때 8개월 금지됐을 때에 비해서는 덜 팔고 덜 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게 1차, 2차 때랑 다른 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1차, 2차 때 같은 경우에는 전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재개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 플러스 코스닥 150 종목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 수가 약간 대형주 쪽으로 한정돼 있다. 이 정도 차이는 있죠. 어쨌든 미국계 자금하면 성격이 보통 어때요? 미국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성 자금의 성격이 좀 많습니다. 뭐 연금 펀드라든지 뭐 이런 자금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유럽계 좀 뮤추얼 펀드 비중이 높은 유럽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오래 사고 오래 팔고 하는 흐름을 나타내죠.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거부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적인 공매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네이키드 숏,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나요? 이거는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고 해칭 수단을 만들고 버블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건전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필요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가 됐었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 기회를 늘려주는 조치도 지난주에 나왔고요. 뭐 체크포인트 3번, 그러니까 9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같은 제도가 제도가 도입된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 보시면 그림 18번이 2020년, 19년, 18년 이 3년 동안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비중을 보면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비중은 전체 거래대금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 대주를 받기가 쉽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이 개인들이 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10페이지에 있는 그림 20번이 그거에 대한 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개인 대주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이거를 정리를 한 건데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몇 가지 교육 받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절차를 하면은 개인들도 다음 주부터 공매도에 나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 개인 입장에서도 이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해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거 교육 받는 거는 저는 필요하시다면은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앞 페이지에 그 8페이지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현선물 베이시스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한국 주식시장, 현선물 시장에서 백어데이션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백어데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아래쪽에 있는 거였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보통 현선물 베이시스가 벌어지면은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야 되는데 현물이 위에 있으면은 이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사야 되거든요. 선물을 사는 건 되는데 현물 공매도가 어려우니까 이게 베이시스가 계속 백어데이션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공매도가 된다면은 이게 다시 콘텐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이 위에 있고 현물이 아래 있으면은 이게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이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현선물 베이시스 거래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종목 선물 역시도 백어데이션 종목의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그 개별 종목 상장된 종목들 보면은 뭐 4월달 보니까 뭐 백어데이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가지고 뭐 시장의 인덱스에 나쁘지는 않은데 현선물 이거 매수 차익 거래 때문에 인덱스가 막 크게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영향이지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요인은 아니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자료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정신이 없네. 그런데 원래 공매도 이 얘기 가장 많이 듣는 게 아마도 이게 외국인들 매수를 유발시키지 않나 어떤 경험적 사례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데이터로 보니까 그런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긴 하는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번밖에 없어가지고 참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일반화하긴 좀 그런 것 같고 두 근데- 번째는 그래요. 네, 그 과거의 사례 이렇게 공매도 기간에 공통점을 보면은 미국계 자금은 강하게 팔았었다라는 거고, 이 앞선 2번에서 사례를 보면은 미국계 자금은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국내 주식을 샀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한 달 정도의 시차는 이렇게 좀 제도가 도입되고 다시 재개된 다음에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에 나쁘지는 않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한 7월, 8월 이때쯤이잖아요. 이때쯤이면은 딱 2분기 어닝 시즌 나올 때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지수가 위로 열린다면은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뭐 CB나 BW 네네네. 갖고 있는 것들 공매도들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아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좀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잖아요.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처럼 이렇게 유동성도 많고 시가총액도 크다면은 이 공매도로 인해서 받는 충격은 좀 크지 않을 텐데, 상대적으로 거래대금이 크지 않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금융위에서도 일단은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코스피 200 종목이랑 코스닥 150 종목부터 공매도를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오늘 갑자기 컨디션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침에 막 오늘 우리 주알모 PD도 있지만 회의 끝나고 나서 저기 갔다 와도 지쳐 있는 상태나 보네. 어떻게 하지? 죄송해요. 여기다가 아까 1위 때와 1위 오너를 놓고서 또 경론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이거 정하는 것도 힘드네. 어때? 1위 때도 괜찮고 1위 오너도 괜찮아요? 저는 둘 다 괜찮은데 1위 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 1위가 문제면 1위 오너도 문제잖아요. 1위 때 할 때 1위가 동물 이미지가 있는데 1위 오너 하면 1위 오너 주인이다 이거지. 1위 오너. 그렇게 해석이 안 되다. 하여튼 뭐 그것도 정해야 되고. 네. 아침에 또 시장도 좀 사내에서도 좀 불려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있다는데 이베스트가 4천 간다고 얘기하면 시장이 꺾일 것 같아. 그래요? 4천 간다고 얘기해 버릴까요? 왜 꺾이면 안 되지? 시장이 올라가면 아니 좋지. 왜 약간 뭔가 청개구리 심리가 막 이렇게 발동하지 네. 않습니까? 올라가면 좋죠. 뭐 저희가 뭐 이게 하여튼 그거 같아요. 공매도 재개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 좀 우리가 열릴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는 거는 저번 주에 그 우리 연동차 연구원과 녹음했었지만 전자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번 주. 그렇죠. 뭐 이번 주에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뭐 그래가지고 저도 뭐 지금 들어올 때 3,200 넘은 거 보고 왔는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랑 삼성전자 상속세 이슈도 이번 주에 있고 FOMC도 있고,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증세하는 방향도 28일에 얘기할 거고, 또 이게 또 다 확인되는 게 29일 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입장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조심스러운 거죠. 거는 이제 조심스럽지 않게 할래. 다들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그래요? 하죠. 그러면은 뭐 강력하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왜 없잖아요. 그래 또. 갑자기 이제 정신이 나기 시작했어. 연동창과 헤어질 때가 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어. 제가 문제였나요? 내가 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졌냐 했더니 너와 녹음을 해야 돼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 같아. 제가 뭐 무슨 이제 깃 빨아먹는 무슨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월요일이 저 어제 여의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의도에 길 막아놓고서 어제 그 드라마 촬영하더라고. 이쪽 자주 막고 아니 어제 합니다. 꽤 오랬다. 그래서 제가 투덜투덜하면서 저 뒷길로 갔는데 어느 카페 정유미 씨라고 탤런트 알아요? 진짜요? 나 있어가지고 사인 받으셨어요? 받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렇게 추잡스럽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 진짜 좋아하면 받을 수도 있지 뭐. 정유미 씨 되게 미인이더라고. 진짜. 저도 좋아하는데. 갑자기 잠이 깨면서 아니 당신과 얘기하다 정유미 씨 얘기했더니 갑자기 컨디션이 회복되는데 빨리 진영이랑 재밌게 얘기해야지. 하여튼 그 시장이 이번 주에 그 입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미국채 7년짜리. 네, 맞아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종목들 좀 몇 개 올렸는데 들어보시고 전 금융주도 그렇고 많이 좀 지져봐야 될 시간 온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사실 표본이 아까 말한 대로 표본이 적어서 이걸 패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막 통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샘플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 중소형주 중에서 CB나 BW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공매해버리면 그건 주식을 나중에 전환해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예. 여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CB나 BW 같은 그런 것들을 발행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공매도 공격이 될 수가 있고, 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지 않고, 거기에다가 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포함까지 된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다 만족하는 게 몇 개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